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테라텍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성윤이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요, 그 인텔에서 만든 그 데이터 센터 매니저라는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큰 주제를 보시면은 인텔 DCM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는 지금 Improving Data Center Management and Monitoring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니지먼트하고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계산을 위해서 인텔 DCM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갖다가 보시면요, 순서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인텔 DCM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인텔 DCM에 대한 상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그 중요성이 이게 높아지는 것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매니피처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 자율운영이 있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지금 최근에는 이제 5G까지 우리가 서비스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있던 그 규모에 비해서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종합 데이터 센터로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 된 것처럼 AI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많은 이제 컴퓨팅 자원과 또한 서비스 자원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해가지고 이제 고성능 컴퓨팅 환경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로서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까지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그 베어메탈 환경에서 나왔던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시면요. 그 기존에 발생했던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정성 처리 및 저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가 확산이 된 것에 따라서 이제 장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과거에 있던 데이터 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엣지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른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이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각계 보시면은 IoT 서버, 엣지 서버, 그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디바이스 갖다가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제 그 결론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전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엣지 컴퓨팅 단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단까지도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본 세미나의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이제 진화다 할까요? 그 단계를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그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과거처럼 이제 베어메탈 그 서버하고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모여져 있는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도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라는 이 두 가지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우리가 그 운영이 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그 베어메탈만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VM이라는 그 위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올라 가지고 이제 이런 세 개의 융합된 그 인프라가
혼합적으로 운영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심지어는 이 전체의 IDC를 운영할 수 있는 그 UPS라든지 그 파워까지, 그다음에 냉난무기까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단계이란 것이죠. 자, 앞서서 나온 것처럼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도미노 역할이 돼가지고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처럼 단순하게 그 몇십 대, 몇백 대가 아니라 이제 수천 대의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그 인프라 자원들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배경 보시면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로 시스템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 보더라도 그 자원에 대한, 그 서버에 대한 사용률, CPU나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사용률만 했지 사실상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하드웨어적인 소비 전략이라든지 기타 팽이라든지 그런 센서라는 것이 우리가 모니터링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밑에 두 번째 보신 것처럼 대규모 엣지 시스템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운영 관리 위해서는 시스템 자원 사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사용, 실시간 상태, 전력, 온도 상태 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모니터링은 시스템 장애 분석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에서는 우리가 DCIM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필요했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제 DCI에 대한 금액이 비쌌던 거죠. 코스트가 비쌌던 겁니다. 단순하게 DCIM에는 솔루션만 있는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싼 하드웨어가 별도로 존재를 했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자, 성공적인 데이터 센터 관리자를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라고 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실시간입니다. 리얼타임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전력,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헬스 상태, 건강이다죠. 헬스 상태, 그것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6가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 동향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동시간 향상 및 활용도가 낮은 장치를 식별하고 그것을 새로운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그런 가이드를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요소 중에 두 번째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 지원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은 하나의 벤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더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솔루션이 하나의 벤더에 오리엔트 되어가지고 그 벤더만 지원한다면은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모니터링 솔루션이 될 수가 없겠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직계 데이터다가 이제 직계 데이터라는 부분, 내가 원하는 룸, 그 다음에 렉 단위로,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을 또 다시 이제 논리적 그룹을 지어가지고 직계 데이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직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1층에 A 룸에 12번째 렉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어요. 또 별도의 또 2층에 또 다른 그 룸에 렉에 장비가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핑을 해가지고 내 자원의 이제 논리적 그룹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광범위한 장치 갖다가 커버리지 할 수가 있으냐. 다르면은 아까 나왔던 다양한 플랫폼과 달리게 여기서는 광범위한 장치입니다. 다르면은 IDC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서버 스토리지 외 네트워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PDU, UPS, 그
그다음에 스토리지까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커버리지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력을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매니저먼트 그 모니터링을 떠나가지고 전력을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소개를 해드릴 이제 그 DCM, 인텔 데이터 센터 매니저라는 이제 솔루션에 대한 이렇게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이따가 상세하게 제가 실제 저희 사이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대시보드에 보신 것처럼 그 간단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자원도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텔 DCM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그럼 인텔 DCM이 무엇이냐? 인텔 DCM은요, 서버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장치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전력, 열을 모니터링하겠고요. 열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 DCM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산 관리의 개선과 데이터 센터 안정성 향상과 유지 관리의 단순화, 전력 및 냉각 효율의 최적화, 그 다음에 컴퓨팅 밀도의 최대화, 그 다음에 다운타임의 감소하다가 이 항목을 통해 가지고 TCO를 절감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 표를 보시면요. 기존하고 틀리게 DCM은요. 자기만의 웹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그 콘솔 화면이 주어지면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SDK였다가 지원합니다. 다른 말은 이 DCM은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이식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연동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하나의 벤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벤더들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벤더들을 갖다가 서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거로 해서 이제 밑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갖다가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뒷부분에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텔 DCM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인텔 DCM은요, 여기 본 것처럼 여러 가지 OEM 파트너 갖다가 서포트를 합니다. 델, 레노바, IBM, 후지치, 아수스, HP, 슈퍼마이크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벤더들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ISV, 다음에 리셀러들도 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벤더들 쪽에서 이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 자사화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툴을 만들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다든지 그것이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 DCM으로 그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구업체에 구애받지 않은 모니터링 관리를 할 수 있다. 어느 한 벤더에 디펜던시 해가지고 지원된 게 아니라 공구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 밀도를 갖다가 냉 밀도를 증가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전체 및 한도 갖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활용도가 낮은 서버 갖다가 식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버 대수가 그 수십 대라면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손쉽게 활용도가 낮은 서버 갖다가 식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서버 대수가 뭐 1000대, 뭐 2000대, 뭐 K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센터라면은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DCM은 이것을 이제 그래픽하게 활용도가 낮은 서버다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줍니다. 다음에 기기가 소비하는 에너지 갖다 측정하고 전력, 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팬 고장 예측 및 SS 수년 측정까지도 우리가 이 DCM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인식 작업 및 작업 생산성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고요. 서버 펌웨어 버전 이상 식별을 갖다가 또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 계획을 갖다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열 프로파일을 갖다 개선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전력 소비 최적화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비싼 PDU 및 스마트 전원 스트립 갖다가 대체를 할 수 있다. 다른 말 아까 전한 것처럼
그 비싼 그 DCI나 솔루션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솔루션 갖다가 그 솔루션으로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관리 솔루션에 융합해서 SK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그 통합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관리 쪽을 보시면요. 먼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서버에는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인텔 그 PCSD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70종류입니다. 그 70종류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센서에 대한 값을 갖다가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텔 DCM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워링 갖다가 이렇게 그 워링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리모트 콘솔 갖다가 지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갖다 매니지먼트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달려있는 콘솔 갖다 돌돌돌 끌고 와가지고 그쪽에 직접 연결을 시키시죠. 근데 그 DCM은요, 리모트 케이블 갖다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 연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DCM 콘솔 내에서 이제 직접 리모트 연결 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서버를 메인터넌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거기서 이제 그 펌웨어도 업데이트 하다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펌웨어 작업을 할 때, 그다음에 펌웨어는 히스토리다. 펌웨어 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갖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는요, 콘솔 갖다가 직접 서버에 붙여가지고 직접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DCM을 통하면은 이제 리모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극한에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데이터 센터 서울에 있어요. 서버 매니저를 위해서 서울까지 출장을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DCM 인원을 통해서 리모트로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콘솔 작업, 바이오스 작업, 그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까지도 이 DCM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서버 갖다가 식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DCM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니터링 중에서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CPU 사용률이라든지 메모리 사용이라는 것을 이 DCM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서버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있나, 아니면 사용률이 떨어진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서버에 대해서 지금 밑에 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DCM을 통해서 원격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던 것이죠. 또 다르면은 그 사용률이 낮은 서버들 다른 쪽으로 우리가 서비스 갖다가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렇게 유틸레이션 갖다 본 건데요. 사용률이 이제 그 99%인데 실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5에서 10%까지, 5에서 100%까지 사용률이 고작 이렇게 4%고 나머지 이 사용률에 대한 이걸 보고 이제 자유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서비스 갖다가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넷 프로비저닝이랑 용량 계획인데요.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4kW의 가용 전력을 가지고 렉에 프로비저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르면은 이 4kW 내에 얼마만큼의 얼마만큼 서버를 렉에다가 수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 과거에 정통적인 방법에는 이제 정적인 프로비저닝이라는 방법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본 것처럼 650W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실제 구동해 보니까 얘는 대략 한 400W급이 가장 안전적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과거에는 4000W 나누기 이제 그 400W로 해가지고 서버 대수를 10개밖에 장착을 시켰다는 거죠. 10개밖에 장착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전력의 예산 집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버에다 프로비저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이제 전력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서버가 거의 이제 250W를 초과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250W 하다가 딱 이렇게 250W 하다가 한번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우리가 서버 프로비저닝에 대한 그 가이드 갖다 잡는 거죠. 물론 드문 경우에는 이제 400W급 하다가 그 우리가 드문 경우는 그 400W급까지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쨌건에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250W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400W 나누기 250W니 서버들 이제 이 렉에 똑같은 렉에 16대를 갖다 장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 프로비저닝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인텔에서 만든 이제 그 툴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S9200 더블K라는 이제 그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클러스터, 그 슈퍼컴 쪽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이퍼포먼스 림팩을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요. 지금 본 것처럼 9242 CPU 2.3기가 48코어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노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개 노드를 이제 풀 100%의 부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 인텔에서는 파워 버짓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 CPU에 대한 그 서버에 대한 예상치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파워 버짓을 통해 가지고 보신 그 계산을 했더니 이 서버에 대한 소비 전력은 100%에 됐을 때 2.4kW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2.4인데 대략 2.5K 와트 정도 나왔죠. 실제 여기 그 오른쪽에 보이신 것은 이제 IPMI 센서를 통해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링 했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이 소비가 되냐. 먼저 아이들일 때는 396W밖에 소비가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 장비는 그 파워 서플라이가 세 개의 파워 서플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아이들 상태는 하나만 샀어요. 396W를 쓰고 있죠. 근데 100%를 런닝했을 때는 여기 본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 하나당 760W를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IPMI 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게더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탈 여기 본 것처럼 2295W, 2.3kW가 필요한 것을 됐습니다. 네, 자, 이것은 100% 부하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100% 부하다가 대부분의 서비스 때 필요할까요? 아니란 거죠. 대체로 보시면은 이제 70에서 80% 부하인 상태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앞서서 나왔던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대한 이제 시간별로 시간별로 소비자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인텔 DCM이 바로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갖다가 여러분께 그 제공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자, 실제 그 실시간 전력 사용해가지고 가서 나왔던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전력 모니터링이 및 제어란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전력을 하다 보니까 이 넥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한계점을 두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전력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이 넥에다가 전력 갖다가 무한대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 넥에 따라서 이 서비스에 따라서 이 넥에 따라서 이제 파워 인계점 갖다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클러 이걸로 파워 소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따르면은 전력을 제한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성능에 대한 이 클럭에 대한 제한을 주고 파워에 대한 전력을 갖다가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 바운드에서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냉각 이상 갖다가 예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DCI 같은 것은 이제 전체 그 IDC 센터 갖다가 이게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IDC에 대한 이제 열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그 DCM을 쓰면은 그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열 분포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인텔 DCM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제 인텔 DCM 그 콘솔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원 갖다가 그냥 드래그 앤 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인텔 DCM에 대한 이렇게 그 대시보드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자원을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배치하고 싶다. 아니면 이것을 밑으로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배치하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원에 대해서 원하는 주요 항목을 내가 이렇게 사용자에 맞게끔 이 배치하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는 이제 가젯이 22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22개의 가젯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배치하다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대도 여기서 이렇게 이 모니터링 하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가, 특징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이제 외부 출력으로 이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체험했던 이 위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e스포트라는 부분이 있죠. 이 e스포트라는 부분 갖다가 눌러가지고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PDF 파일, PDF 형태로 그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상태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인텔 DCM의 그다음에 계층이랄까요? 그런데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인텔 DCM은 하나의 그룹, 그 큰 카테고리부터 해가지고 밑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여기 나온 것처럼 룸과 렉과 단위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배치 갖다가 레이어 하다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 것처럼, 가까이 본 것처럼 이제 평균 입고 온도, 최고 입고 온도, 최저 입고 온도, 사용된 전력 용량, 현재 최대 감소, 그 다음에 사용된 공간 용량이라든지 사용된 중량, 구성 요소 상태라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DCM에서 이제 그 계층인데요.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이게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 갖다가 이렇게 모니터하는 것입니다. 지금 것처럼 디바이스별로 했을 때 그 상세한 내용 갖다가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에듀드 가서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서 내가 그 아데네론 그룹에서 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렉을 지정하고 로우 그 룸에는 몇 번째 열에 있냐 그 다음에 렉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원을 디바이스 갖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에 대한 상승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렉에 대한 위치랑 이제 이 가이드가 이렇게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그 센서에 대한 걸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프로세서라든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도 쭉 보면은 각각하게 여기서 이제 그 센서에 대한 이제 값들도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요.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레이아웃은 아까처럼 말 그대로 레이아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 그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본 것처럼 그 레이아웃에서 이제 여기 본 것처럼 렉의 그 룸에 몇 번째 렉이 있냐. 지금은 제가 렉을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렉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렉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렉에 대한 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제가 템퍼처도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템퍼처도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템퍼처에 대한 열 분포 현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렉에 대한 이제 그 렉에 대한 상세에 대한 이제 레이아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처럼 히스토리에서 지금 다시 디바이스 여기죠. 여기 레이아웃에 내가 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룸에 대한 이렇게 레이아웃이 룸에 대한 레이아웃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렉에 대한 열, 이것을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온 것처럼 아까 처음에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금 여기서 average temperature라 하면은 지금 temperature에 대한 그 이제 열 분포 형화하다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아웃은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는 것이 이렇게 캐패시티라는 것은요. 그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이렇게 자원에 대한 비용을 쌓다가 이렇게 그 찾아낼 것인가 할 때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지금 이것을 실제 예를 들면서 드릴게요. 이제 캐패시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자원 갖다가 찾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지금 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원에 대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스페이스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항목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 항목들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 add라는 것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원하는 그 장비를 갖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면은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셀렉터를 누르시면은 10개의 디바이스 타입이 나와요. 서버, PDU, UPS, 네트워크, 스토리지 디바이스냐 하는 이제 그것 한 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한 번 갖다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세하게 밑에서 이제 그 서버에 대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자들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한 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프로토콜 보시면은 IPMI냐, SSH냐, 하면 HTTPS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D 같으면은 지금 그 SMP 프로토콜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타 뭐 이렇게 샷시라는 데에서도 거기 맞는 항목들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다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DCM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벤더에 무관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병한 디바이스 갖다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니터링의 인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의 벤더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한 디바이스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 디스커버리하고 임포트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내가 IPMI라는 것을 레이어를 지정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또 이제 등록을 시켜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이제 add discovery task라든지 이제 이런 항목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아까처럼 수동이 아닌 이제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이미 그 우리가 익스포트 됐던 것을 이제 임포트 시켜가지고 이제 장비를 갖다가 그 등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룹핑이라는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논리적인 그룹핑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애들 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눈번호, 그 다음에 렉, 그 다음에 렉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렉이 몇 번째 렉이냐, 그 다음에 그 렉에 대한 몇 번째 메뉴에 위치하는 것을 갖다 놨다면은 이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그룹핑을 만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만든 것처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A라는 회사가 1층과 2층에 있는 서버도 갖다가 하나의 그룹핑을 논리적인 그룹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그 그룹만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룹핑 갖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UO에 대한 이제 그 엣지 갖다가 하는 이제 기능들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것은 이 내용 하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라든지 이것을 이제 그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좀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쿨링에 대한 에너지 가이드 갖다가 주어집니다. 가지고 내가 과연 이 데이터 센터 내가 운영하다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가이드 갖다가 줄 수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레포트 갖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 HTA 환경 해가지고 하이템퍼러처 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HTA 환경 고온에 우리가 서버를 유치했을 때 애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이 툴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가이드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신 것처럼 그 유틸리티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서버에 대한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드밴스 파워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특히 폴리시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컨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이 DCM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DCM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디바이스는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 URL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DCM에서 현재 서포트하고 있는 이제 가이드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DCM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외 다른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자료, 그다음에 화이트 페이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분석 갖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 하나의 A를 갖다가 제가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버 보드를 가지고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가요, 모 사이트에서 이게 장애 의뢰가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PDU 하나가 파워 서플라이 하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PSU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다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요. 이것을 이제 IPMI, 아까 전선 DCM에서 나오는 이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본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DCM에는 그것을 저희 SKU도 뽑아내가지고 본 건데, 지금 본 것처럼 1+1 니런트 파워 모듈일 때는 PU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템퍼러처 작업을 보시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일정하게 균등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2+0 컴바이너트 파워에 대한 이제 모듈 때는 지금 PSU 1번과 2번에 대한 온도를 보시면은 각각의 이쪽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이게 30도에서 30도로 이렇게 낮춰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 모드가 문제예요. 지금 니런트 파워일 때는 본 것처럼 이 온도가 한쪽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35도예요. 근데 이제 35도 쭉 올라가다가요, 1+1에서는 스탠바이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지금 것처럼 여기 55도가 될 때 애가 파워 서플라이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 때문에 지금 파워 서플라이 1번에서는 파워 서플라이 2번이 죽었기 때문에 니런트가 죽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이 파워가 더 인가되면서 이제 팬이 빨리 도는 애가 생겼습니다. 자, 투파성일 때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다가 50도에서 있으면 30도로 애가 자동적으로 또 낮춰져요. 그 때문에는 장애가 없이 균등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버그였어요. 펌웨어에 대한 버그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레포트를 한 거죠. 자, 따라가면은 다시 와서요, 하드웨어적인 모니터링이 하지 않았다면은 인자에 대한 가까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장애 요소 갖다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디바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이 요소들에 대한 이 각각의 센서에 대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장애 요소 갖다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텔 DCM에 대한 이렇게 서머리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인텔 DCM을 쓰게 되면요, 레프리지민이 갖다가 제공하고요. 다음에 진위원 전력 관리 갖다가 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재반지라든지, 다음에 장비 스케줄링, 다음에 실시간 열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고스트 서버 갖다가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전력 열 인식 솔루션 통해 가지고 서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분화된 레스 중에 열 모니터링이라든지 세분화된
서버 주주 중에 열 모니터링, 그다음에 냉각 이성 중에 H 감지 단지, 서버 상태 관리, 그다음에 인텔 데이터 센터 블록 펌웨어 업데이트까지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 DCM입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본 것처럼 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도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라든지 그것을 심플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DCM에 대한 이제 그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처럼 내가 원하는 형태도 지금 여기 레이아웃에서 나온 것처럼 열 분포 단지. 지금 이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각각의 렉에 대해서 이제 층별로 해가지고 3D, 이 뷰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프론트 뷰로 한다면은 각각의 렉가 어떤 형태로 될 거냐. 룸을 한다면은 각각의 넷별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그 뷰에다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룸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차갑고 어떤 부분이 핫하냐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그 고가의 DCIM이 필요 없이 이 DCM만 가지고도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솔루션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텔 DC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이 인텔 DCM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기술상이라든지 아니면 데모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지금 밑에 보시는 저희 테라텍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실제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이식을 시킬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